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전세가율이 뭐냐면은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값. 자, 분모가 매매값이고 분자가 전세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짜리라고 해볼게요. 전세가가 5억이에요. 그럼 50%가 되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위로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이런 구조인 거죠. 집값, 매매값이랑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가율이라는 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가 이런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전세가율 역대 최저, 진짜 무너졌습니다. 요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를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다, 요런 기사들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면은, 자,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요런 내용입니다. 작년보다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전세가율을 끌어내린 거는 강남권이다. 강남권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원래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예견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건 이거였어요. 야, 앞으로 전세가가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내려갈 겁니다. 자, 전세가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집을 살 때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갭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찾는 사람이 적어져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겁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게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게. 근데 결과는 같았는데 내용이 달랐던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전세가율이 뭐냐면은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값이에요. 나눈 값. 여기 나누기입니다. 자, 분모가 매매값이고 분자가 전세값이에요. 그럼 요게 되게 되면은 전세가율,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짜리라고 해볼게요. 10억짜리고 전세가가 5억이에요. 그럼 이 매매가율은 얼마냐면은 50%가 되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위로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이런 구조인 거죠. 자, 근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을 한번 보면 이거예요. 2024년 하반기 54%였던 게 25년 4월에 53.52%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죠. 아야, 저거 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1%도 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 조금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를 떨어뜨린 게 강남의 전세가율이라는 거예요. 강남. 사람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2024년 하반기 때만 하더라도 여기 10월에서 12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42%에서 44% 전세가율이었던 게 25년 4월이 됐을 때 40.7%까지 떨어진 거예요. 강남 수요가 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근데도 전세가율이 떨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강남의 전세가율이 여기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원인이 뭘까? 원인이 바로 요거예요. 토지거래구역 해제. 자, 지금은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살아났지만, 잠시 동안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된 그 시간 동안에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세가율이 무엇인지. 전세가율은 전세 가격 나누기 매매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이 전세가율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매매 가격이 올라서 이 비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집가격을 받치고 있던 전세가가 빠지니까 전세가율이 내려가면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전세가가 빠진 게 아니라 매매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전세가율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만 맞은 거예요.
전세가율이 내려갈 거다. 실제로 보면은 강남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이래요. 매매가는 3.18%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0.3에서 0.4%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된 거죠. 이게 전세가가 원래는 떨어져야지 가격 안정화가 되는 건데 매매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근데 그래도 갭 투자가 어려워지고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투자 건전성이 되게 확보될 수 있잖아. 앞으로 자본금이 어느 정도 모인 사람들만 투자를 들어오는 거니까 시장이 건전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자기 자본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내가 모은 돈이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나 위험한 투자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남만 떨어졌어요. 모든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런 투자 건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강남만 그래요. 서울의 다른 지역의 전세가율 변화를 보면요. 금천구는 62.2%, 은평구는 60.9%로 이전보다 올랐습니다. 이게 전세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세가의 상승은 있었어요. 근데 강남만 집값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죠. 서울의 강남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전세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평균만 밑으로 내려온 거고 실제로는 전세가율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 매매값이랑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가율이라는 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가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 아니면 단순히 이런 수치를 보고 설명하는,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은 집값도 올라가는 거야,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세가율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세 가격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거래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분명 투자자들은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거예요. 실수요자들도 좋은 타이밍을 잡을 만한 곳들이 되게 많으니까 요거 전세가율을 조금 보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